속전속결 임대차법. 네, 이 시간부터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보호법,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즉시 시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야당인 조수진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당이 봤을 때 유례 없는 속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정말 유례가 없죠. 이 법이 국민의 삶과 정말 밀착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이 그제 상임위 통과하고 네.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 의결함으로써 또 즉시 발효가 되는 법이에요. 예. 네, 이런 전례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에도 법안을 날치기 한 적은 있지만 그 날치기 대상의 법안을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임위 그 자리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통과될 법안의 내용을.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제가 보여드린 모습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정말 절박했다. 너무나 놀랐다. 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 두 분 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데 김남국 의원님, 어쨌든 지금 법사위 상정부터 이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48시간 우리 조수 의원님처럼 너무 빠르다.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집값이 상당히 폭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상승한 만큼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이 따라오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와 비슷하게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임대인이나 이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산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익을 누리긴 했지만 오히려 어려운 서민이나 임차인들은 그 과정에서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또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올라갔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네.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를 오랜 기간 끌면 끌수록 사실 이 임대인이나 아니면 건물주들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임대차 3법이 이제 처음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임대차 3법 그 근원 연원을 찾아보면 2010년도에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서 차원에서 수차례 논의를 하면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던 법안이었습니다. 네. 이제라도 통과가 된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임대차 3법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요.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마 정책이나 법안이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과정을 지켜보지 않으면 역습이 일어나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령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얼마나 취지는 좋았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중소, 영세, 상공인들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지금 뭐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 근로자들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제대로 된 검토가 거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착한 정책이나 착한 법안의 역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통과된 이 부동산 관련법은 지금 이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 4년 동안 못 올릴 걸 한꺼번에 확 올려서 지금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서울이 강남이나 비강남을 제외하고 무려 3억 원까지 오른 그런 아파트도 나타났고요.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안정적인 전세값. 또 이 전세 안정적으로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든다? 이거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서민의 생활에 굉장히 직격탄을 주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선 지방의 한 도시. 제가 거제시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산업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
최근에 15만 원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뮬레이션, 수도권과 지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공청회도 열자. 이것이 어떤 군사작전 할 만한 그런 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시행되고 나면은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한민국 국민을 건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분법으로 두 동강이 내느냐.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네, 일단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을 각각 들어보고요. 다음에 김남국 의원님 목소리 듣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으로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줬다는 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임차인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을 최소한 안정된 주거로 보장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그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네. 지금 이 윤희숙 의원 뭐 얘기가 뭐 마지막에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법 때문에 전세 종말의 시대가 앞당기게 됐다. 월세가 폭등하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까 뭐 자막에도 뭐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좀 맞지는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시행된 지 지금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진행 중이라고 급격히 진행 중이라고 자막을 쓰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지금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을 전 잘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그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자,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러한 어떤 투자처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예.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인으로 삼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임대차 3법은 그야말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마치 이것이 서민을 잡는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가 월세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원인을 좀 호도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부 전세가 월세로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월세 가격, 전세 가격이나 이런 임차 가격을 5% 상한제를 뒀기 때문에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전세가 아니라 임차 월세를 받는 방향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 폭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선택될 것이고 많은 선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 뭐 저금리다라고 하면서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전세에서 월세 늘어난 게 주택 비중이 아파트, 빌라 이런 걸 포함해서 0.2에서 0.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시작한 단계에서 급격히 전환 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을 저는 호도한 것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만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 반박을 좀 해볼까요? 네, 하루 만에 껑충 뛴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다. 김남국 의원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달 전부터 반영이 다 되고 있어요.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과 비강남을 가리지 않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미 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껑충 뛰어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한 저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이미 반영이 됐어요. 예. 앞으로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0.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서울에 직장이 가까운 곳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전국적으로 다 해서 평균을 내면 안 돼요. 이게 통계의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 임대인 이야기를 우리 윤희숙 의원이 했거든요. 예, 예. 자, 고령 임대인. 그러니까 집을 사서 여윳돈으로 집을 사서 그 집을 세를 놓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왜 타격을 입어야 되느냐.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강봉준 전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예. 옛날 진짜 민주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죠. 이분이 항상 기자들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시장 경제 그리고 집에 대한 어떤 욕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네. 돈을 가진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집을 사고 많이 사서 그 집을 안정적으로 젊은 층, 내 집을 장만하려 하는 젊은 층에게 공급을 하는 것, 그것이 애국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에서, 과거 민주당, 진짜 민주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한 강봉균 전 장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전 정권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해시태그 걸어서 주호영 원내대표 집값 23억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의원님? 탐사 보도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네. 지금 집값의 원인, 이런 폭등의 원인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탓으로만 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런 해시태그 단행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강남의 집이 그냥 오른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재개발을 풀어주는 초과이익 환수나 이런 것들을 유예하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주택 소유주택 제한수를 열어주는 이 재개발을 아주 쉽게 하는 3법을 통과시킨 것 때문에 저렇게 폭등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되어서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정책에 대해서 통과 찬성표를 누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네. 그런데 네. 잠시만요. 이 주진영 최고위원이라고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있잖아요. 사실 우리 언론 쪽에서 이제 범여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주진영 최고위원은 SNS에 어떻게 올렸냐면 이 해당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거다. 이게 무슨 지난 정권 얘기냐 이렇게 오히려 또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요. 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뼈아프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부 탓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불안은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주거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그보다 더 임차인의 여러 가지 임차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께서 임대인과 왜 임차인을 가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주거 가격이 폭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익을 향유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죠. 지금 앞서 지적한 주호영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집값이 23억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폭등한 겁니다. 그거 다 팔아가지고 평생 써도 쓸 수 없는 돈인데 그에 반면에 임차인은 정말 더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금 조수진 의원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세 가격 모으기가 정말 서민들은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이 주택 가격이나 임대차 상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서민들의 어려운 마음과 절박한 마음에 귀 기울여서 좀 호소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 의원님 네. 제가 아까 말을 끊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마치 부자만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겠죠? 네, 제가 하나하나씩 좀 반박을 해드리죠. 자, 우선 김남국 의원이 인용한 매체가요. 요즘에 너무나 친여 쪽으로 기울였다고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매체입니다. 우리 언론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그것이 탐사 보도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집값 올라야 돼요. 왜? 집을 샀을 때는요. 예금을 한 것 정도의 기대치가 있어야 집을 사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는 거는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다 거치면서 올라야죠. 그래야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넣어놓겠죠. 네, 올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가령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당적을 버렸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2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두가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의 중진 의원들도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을 절대
부동산을 정치화해서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 특히 왕성하게 일하는 젊은 층에 필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 네, 내 집 마련의 꿈. 그러니까 전월세 이거 가지고 눈을 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전세를 들어가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고 이런 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지 않고 집을 가진 사람은 나쁘고 집을 가진 사람은 자본가고 이렇게 도식화하면서 우리가 전세 월세 제대로 잡겠다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제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이 사태가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수진- 남 탓 정말 해서는 안 되죠. 조금 전에 김남국 의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남 탓하면서 한가한 이야기를 할 거냐. 정말 중요한 얘기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집값 오른 거. 문재인 정부 지금 우리 벌써 4년 차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전 정권 얘기할 겁니까? 전 정권 적폐라면서요. 그러면 안 해야죠. 네? 적폐라고 규정 짓고 또 지금 4년 차 접어든데 언제까지 전 정권을 때리면서 반사 이익을 어디로 하느냐. 네, 지금 네.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하산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조수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권 탓을 하거나 누구 탓을 하는 그런 말씀 이제 그 이상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집을 사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주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집값 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물가 집값이 오를 게 상승률만큼 아니라 올라야 된다고 안 했죠? 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부동산 가격이 수배가 폭등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야 된다고 말씀하신지 공감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안정화해서 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도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요. 의원님 지금 국회의원 돼서 아니면은 그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전세, 서울에 6억, 7억 되는 그 전세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0년, 30년 한 푼도 안 모아도 전세 하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야 된다,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야 된다, 그 결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제는 집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야 된다는 그런 인식 버려야 되고요. 정부가 안정적으로 주거와 관련되어서는 공공임대, 장기임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정말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인식을 저변에 확산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예. 소유하는 그런 주거 문화 이번에는 정말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네. 짧게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짧게. 자,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부분을 전체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제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한 3% 정도 네. 각 정부마다 오른다면 그 정도 되면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용인할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올라버린 거예요. 네.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내 집 마련이 필요 없는 세상? 아니, 우리 자유시장 경제주의예요. 그리고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어떻게 지탄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시행되기까지의 과정 또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